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국회가 한 총리를 탄핵하면서 적용한 의결 정족수 과반 이상이 부적법하다라면서 소추 사유를 따질 것도 없이 각하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낸 겁니다. 기각 의견은 5명이 냈는데요. 그런데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가운데서도 김복현 재판관은 소추 사유가 5가지였는데 5가지 가운데 모두 위헌이나 위법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5가지 가운데 위헌 위법 사항이 없다고 본 겁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때는 4대4로 결정이 났습니다. 네. 상당히 진영적으로 이게 갈린 것 같아서 우려스러운 상황이었어요. 네. 하지만 저는 이번에 한독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이게 많이 완화됐다. 그러니까 중립지대에 있는 5명이 그래도 형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보 쪽으로 정계선 재판관이 좀 가 있고 오른쪽으로 각하를 말하셨던 조한창, 정영식 재판관이 가 있지만 그래도 중립지대에 5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것들이 어떤 협의와 토론을 통해서 저는 전원일치로 어떤 탄핵 심판의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고 기대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가늠자로 점쳐진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 두고서 무엇보다도 이 재판관 성향이 드러났다. 이런 게 좀 관심사로 좀 떠올랐는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주원 기자, 일단 쟁점마다 재판관들 의견이 여러 갈래로 좀 갈려져서 좀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윤 대통령 심판에서도 이런 결정이 나올지.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관 8인의 의견이 4갈래로 상이하게 갈렸습니다. 일단 재판관들의 의견을 크게 본다면 각하, 기각, 인용 이렇게 3가지로 나뉘었는데요. 네. 먼저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국회가 한 총리를 탄핵하면서 적용한 의결 정족수 과반 이상이 부적법하다라면서 소추 사유를 따질 것도 없이 각하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낸 겁니다. 기각 의견은 5명이 냈는데요. 그런데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가운데서도 김복현 재판관은 소추 사유가 5가지였는데 5가지 가운데 모두 위헌이나 위법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5가지 가운데 위헌 위법 사항이 없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문영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 등 4인은 한 총리가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 것, 이건 위법이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은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은 정계선 재판관 단 1명뿐이었는데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그리고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이 파면을 할 만큼 중대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인용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앞서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선고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반으로 갈렸죠. 4대4로 갈리면서 네. 이게 사회적 혼란을 부채질했다. 이런 평가들이 당시에 나왔었습니다. 이걸 의식한 듯 이후에 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지난 13일에 있었던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이 탄핵 심판에서는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번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는 재판관들이 소신대로 의견을 밝힌 겁니다. 특히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들 그리고 기각 의견 가운데서도 위헌 위법 사항이 전혀 없다라는 의견을 낸 김복형 재판관이 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 이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심판을 청구한 것 자체는 절차 위반이다. 이렇게 이 별개 의견을 발표를 네. 했습니다. 국회 측과는 좀 거리가 먼 의견을 별개로 달았던 거죠. 이번에도 국회 측의 소추 사유와 가장 이 어떤 반대편에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3인이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3인이 기각 혹은 각하의 의견을 낸다면 이 탄핵안이 인용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3인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윤주원 기자가 쭉 정리를 해줬는데 일단은 한 총리 탄핵 심판은 예외로 두고 일단 앞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김기훈 대변인 일단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이와 같은 어떤 성향들이 그대로 이어질지가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각하를 내신 두 분, 조한창 재판관, 정영식 주심 그 두 분을 봤을 때 형식 논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겁니다. 사실 탄핵을 했을 때 내란 혐의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표결을 할 때. 근데 정작 헌재 재판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내란 혐의를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짜장면 시켰는데 짜장면 안 나오고 단무지만 나왔다 하면 사기 탄핵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국회에서의 어떤 의결이 통과돼야지만 헌재에서 심판이 있는 겁니다. 전반전이 없는데 후반전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사기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동일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내란 혐의 중요한 게 빠졌다면 다시 국회로 가서 그거를 재의결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쪽 주장인데, 그렇다면 어제 어떤 판결 통해 가지고 이 형식 논리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본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그분들은 대통령에 대해서 이 이른바 사기 탄핵, 동일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각하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관 중에서 이제 김복형 재판관은 어떤 사안에 됐을 때 법 적용, 그다음에 정밀하게 내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는 임명을 보류한 게 명백하게 파면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헌재를 굉장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는 게 국회에서 이 이른바 후보자들 임명이 가결된 그 가결안이 통과된 게 작년 12월 26일이고요. 탄핵된 게 다음 날입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은 것 자체가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했던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는 좀 본인의 어떤 생각, 어떤 사람의 마음을 읽는 독심술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본다면 김복현 재판관은 그렇다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이걸 엄밀하게 본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어떤 헌재 재판 과정에 있을 때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바뀌는 부분, 그다음에 홍장원 1차장의 어떻게 보면 메모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수처의 어떤 수사 권한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고 석방이 된 1년의 상황을 봤을 때 대통령의 어떤 판결에 했을 때 굉장하게 엄격하게 된다면 파면에 이를 정도의 어떤 위법과 위헌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네, 재판관이 빙의해서 주문까지 내려주셨는데 어쨌든 김복형, 조한창, 정영식 이 주심 3명이 일단은 만약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기각 및 각하 의견을 낸다고 하면은 탄핵 자체가 이제 심판 자체가 기각으로 가는 단계가 되어버릴 것 같아서 민주당은 이 3명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정계선 재판관이 하루 만에 그러니까 임명 안 한 것도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결정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미 3명의 재판관이 퇴임을 했고 그래서 3명의 재판관이 선출이 되는 과정들이 또 길었습니다. 지루지난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4월 18일 날 또 2명의 재판관이 그만두고 임기 만료로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빨리 임명을 해서 헌법재판소를 정상화시켜야 됐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루라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여야가 합의되면 하겠다고.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합의와 토론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합의하면 좋겠지만 당시 상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반대로 지금 김복형 그 재판관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관과 관련해서 즉시 임명할 의무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언제 하라는 겁니까? 그럼 우리가 유치하게 초등학생처럼 결정 내린 다음에 몇 시간 이내라고 꼭 말해야 됩니까? 이것을 법조문에 쓰지 않는 거는 상식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 기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지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바로 하는 것이 상식인 것이고 또 이분이 그 특별 검사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 기간 내 임명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 상당 기간이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어떤 추상적입니까? 어떤 기준입니까? 하루입니까? 한 달입니까? 1년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상당 기간이라 해서 이것을 임명 안 하면 국민의힘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배출한 대통령이 이것을 임명 안 하면 민주당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란죄 계속 제명이 삭제됐다고 했는데 내란 행위가 남아있잖아요. 우리 그 탄핵 심판 변론 11번을 지켜보면서 국회를 침탈하고 선관위를 침탈한 내용들이 다 오고 갔잖아요. 대통령께서 인원이라는 얘기 한 적 없다. 이런 얘기 다 하셨잖아요. 의원, 요원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위에 대해서 다 판단을 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때는 4대4로 결정이 났습니다. 네. 상당히 진영적으로 이게 갈린 것 같아서 우려스러운 상황이었어요. 네. 하지만 저는 이번에 한독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이게 많이 완화됐다. 그러니까 중립지대에 있는 5명이 그래도 형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보 쪽으로 정계선 재판관이 좀 가 있고 오른쪽으로 각하를 말하셨던 조한창, 정영식 재판관이 가 있지만 그래도 중립지대에 5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것들이 어떤 협의와 토론을 통해서 저는 전원일치로 어떤 탄핵 심판의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고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만 이 진보 성향이라고 좀 얘기가 나오죠. 정계선 재판관이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내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자, 윤정 기자, 일단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인용 의견을 냈던 정계선 재판관 집 주소를 공유해서 뭐 찾아가겠다라고 좀 위협을 하는 글도 올라왔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신상 털기가 도를 넘은 수준입니다. 한 구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계선 집 주소라면서 한 빌라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긴 합니다만 좀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사안이고요.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정계선 집 찾았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 마찬가지로 해당 게시글에는 빌라의 주소를 이 호수까지 적어놨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오픈 채팅방에서도 신상 털기를 해야 된다 이런 글이 올라오면서 집 앞에 가서 시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앞서서 실제로 문영배 재판관의 자택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이 지지자들이 시위를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 지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이 헌재 자유 게시판에 살해 협박글까지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현행법상 협박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네.